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적한 지방 소도시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 두 분을 일찍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불운하게 여겼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에도 제 인생은 끝끝내 불행의 길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을 순 없다고 하잖아요. 웃는 이에게 복이 오며 착하게 살면 그 복이 되돌아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운한 3일치라도 웃음을 잃지 않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 삶의 두 번째 엄마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 두 번째 엄마는 바로 전시모이시다.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전시모와 어떻게 모녀지간을 이루며 지낼 수 있게 되었는지 다들 궁금하세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낳은 지 2년 뒤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저가 20살이 되던 해에 마찬가지로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부유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남겨준 설정벽돌로 저희 가정은 유지되었습니다. 유산이 조금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고향인 서울에서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는 남은 저 한 분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사람이 많고 복잡하며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서울에서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꽃집을 차리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동네가 칙칙했는데 처음 보는 젊은 아가씨가 와서 꽃집을 차린다니까 기대가 되네. 내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소문 많이 내줄게. 주방으로 내려간 저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선 상가 1층에 꽃집 겸 카페를 차렸습니다. 꽃집과 카페를 창업한 이유는 예쁜 꽃과 향기로운 커피를 즐기면서 심신이 안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고객들이 대부분일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달리 많은 어머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꽃밭을 둘러보면 마치 공간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무료로 꽃을 감상할 수 있어서 어머님들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매일 같이 온다고 하는 어머님들을 보며 우리 엄마도 생각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지며 어머님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카페에 오신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또 오셨군요. 친구들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해서 혼자 왔어요. 늘 먹던 커피 한 잔 주세요. 매일 비든 눈이든 우리 가게에 출석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어머님은 피부가 진주같이 아름다우시고 아주 단아한 분위기를 풍겨주셨습니다. 여사님은 저희 가게 근처에 사시는 것 같아요. 매일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여기 바로 앞 5분 거리에 있답니다. 저는 꽃을 좋아해서 어릴 때 꽃집 사장을 꿈꿨었어요. 그래서 꽃 구경을 하러 많이 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노인분 때문에 장사가 방해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여성분들께서 우리 카페에 와 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매일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도 어머님들께서 우리 카페에 와 주셨어요. 꽃을 좋아해서 꽃집 사장이 되고 싶다는 어머님의 이야기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오신 어머님들께 꽃 한 송이씩 선물로 나눠드렸어요. 어제 사장님께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아 꽃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선물해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아들이 매일 여기서 꽃 한 송이씩 사온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요. 맞아요. 윤호가 여기서 매일 꽃을 사다 주러 왔다고 해요. 하다가 매일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사장님 아가씨도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여기 매일 꽃을 사러 오는 젊은이가 언니였어요. 아들이시네요. 동네에서 유명한 효자인데 매일 꽃을 사다 주는 아들이 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단번에 그 손님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제 나이의 사람인데요. 매일 퇴근 시간쯤 와서 꽃 한 송이씩을 사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당연히 아내에게 선물하는 로맨티스트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말한 대로 아내에게 사다 드리는 효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그 아들님은 어김없이 우리 꽃집을 찾아왔어요. 오늘 새로 들어온 꽃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거예요. 한 송이만 주문해 주시게요. 제가 2송이를 포장한 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께서 크게 놀라셨습니다. 사장님, 아마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2송이가 아니라 1송이로 주문했어요. 1송이는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매일 우리 카페에 오시는 건 아시나요? 오늘 어머님이 아들께 매일 카페에서 꽃을 사다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머님에게나 손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 어머님이 말씀하신대요. 참으로 죄송합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꽃이 이어주는 인연이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꽃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 카페에 찾아오시던 어머님께서는 저희 시어머니가 되셨고, 꽃을 좋아하시는 어머님을 위해 우리 꽃집에서 매일 꽃 1송이씩 사가던 아버님이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적 대화를 처음 나눈 날부터 우리는 매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커피를 마시면서 더 오랜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민 씨, 커피 한 잔 내려 드릴까요? 오늘이 추워져서 그런지 따뜻한 커피가 땡겨요. 윤호 씨는 커피 안 드시는 줄 알았는데 커피 말고 다른 음료 드실래요?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들통났군요. 커피만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자서 커피를 안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신해 주세요. 그 이래로부터 남편과 커피 마시는 일이 카페 영업 전에 필요한 루틴이 되었어요. 밤마다 문을 닫은 카페 안에서 남편과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았는지 어머니들 사이에 남편과 나의 교제 소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장 아가씨, 그 이은호랑 사귄다는 말이 사실이야? 밤마다 여기서 윤호랑 데이트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던데. 우리 금자 언니, 드디어 며느리를 얻게 되는군요. 둘 다 선남선녀니까 잘 어울릴 거랍니다. 사장 아가씨, 우리 이윤호랑 결혼하면 축의금 왕창 내줄 테니까요. 생각해봐. 윤호한테 시집가면 시집살이도 안 당할 거야. 그건 내가 보장해. 시모의 기회까지 남편과 제가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가게 되자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민 씨, 이렇게 된 거 우리 진지하게 한번 만나볼까요? 매일 마주치는 저희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분들 때문에 지민 씨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지민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저희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봐요.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짜로 연애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소문이 나기 전부터 남편에게 사심이 가득했던 저는 남편의 고백을 냉큼 받았습니다. 남편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 시모는 전보다 훨씬 더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그는 마치 엄마처럼 다가왔어요. 지민아, 너무 말랭이랑 콩자반을 좋아한다고 해서 만들어봤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반찬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또 만들어줄게.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저 때문에 어머님 고생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에요. 매일 집구석에서 할 일 없이 TV만 보던 참에 어쩌다가 뭔가 할 일이 생겨서 나는 오히려 좋아해요.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말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말해. 맛있게 잘 먹을게요. 어머님 누가 해주는 반찬은 정말 오랜만이라 감동받았어요. 시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들과 국거리를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자 혼자서 카페와 꽃집을 정리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종종 와서 도와줄게 하며 가게 일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주면 도와줄 테니까 시몬의 친절에 감동받았습니다. 시몬은 카페와 꽃집 청소 일도 도와주시며
가게 마감하는 시간에 찾아와 마감일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우리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요즘 정말 행복해요. 윤호 씨한테는 비밀인데 사실 저는 윤호 씨보다 어머님이 더 좋아해요. 그럼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적절한 한국어 문법으로 다시 작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윤호한테 시집와 아침입니다. 나도 우리 지민이가 내 막내딸 같아 너무 예쁘고 좋아해요. 아줌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지민이 같은 며느리 놓치지 말라고 얼마나 성한지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윤호 씨랑 결혼하면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래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살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겠죠?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모든 것이 속전속결이었어요. 성격 차이 같은 것도 느끼지 못했고, 금전적인 문제나 부모님의 결혼 반대도 없어서 결혼을 늦출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지민수가 정말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요. 아들이니까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좋겠죠. 지민 씨는 며느리라는 역할을 하지만 편하지만 불편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있다면 상황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민 씨만 원하신다면 저희 엄마 집 근처에 집을 구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윤호 씨, 저는 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윤호 씨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다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이고 또한 저는 어머니와 친해지고 싶어서 윤호 씨처럼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편한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모집 근처에 신혼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윤호 씨는 어머님과 함께 계시는 느낌이 들어서 어머님과 같이 있을 때 마치 엄마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 어머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후에는 제 바람대로 남편과 살다가 결국은 시모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시모는 제게 친정 엄마와 같았어요. 잔소리를 듣는 게 좋았던 저는 시모의 잔소리도 즐거워했습니다. 지민아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해야 해. 늘 늦게 자서 빈속으로 출근하면 속도 아프겠지? 얼른 일어나세요. 어머니, 저 5분만 더 자겠습니다. 5분 뒤에 바로 일어날 테니 그때 다시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지민이 정말 잠만 봐요. 알겠어요. 정확히 5분만 더 자는 거예요. 5분 후에 깨우면 즉시 일어나야 돼요. 제 신혼생활은 남편이 아니라 시댁 때문에 더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신혼생활을 더 즐겁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사촌들이었습니다. 외동인 남편은 큰 집과 작은 집 사촌들과 친형제처럼 지내며 부부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재수 씨. 윤호, 명절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번 추석에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부모님 집으로 오세요. 우리 엄마 음식 정말 좋으니까 기대하고 오세요. 아, 맞다. 당신한테 깜빡하고 말을 안 했네. 우리 집 명절은 큰 집에서 보내고 있어서 이번 명절에는 큰아버지 댁으로 가자고요. 당신이 가서 할 일은 없어. 형수님과 큰 어머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결혼 후 첫 명절이었던 추석. 남편이 큰아버지 댁에서 명절을 보낸다 해서 짐을 싸고 있었는데 시모는 거실에 앉아서 TV만 보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시모를 재촉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30분 뒤면 출발하는데 어머님 짐 다 되셨어요? 옷이나 그런 걸 정리했어요? 만약 다 정리해놨다면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윤호가 말한 적이 없잖아. 나는 윤호네 큰 집에 안 갈 거야. 항상 혼자 집에서 명절을 보냈거든. 지민아, 너는 결혼한 후 첫 명절이니까 큰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도 하고 즐겁게 잘 놀고 와. 어머님이 명절마다 혼자 집에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왜 그래? 언니, 같이 가죠. 어머님만 혼자 집에 두고 우리만 갈 순 없잖아. 명절에 시모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는 계속 시모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여보, 엄마는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차례 때문에 꼭 가야 해서 그런 거야?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둘만 가자. 아무리 그래도 그게 어떻든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거나 당신 혼자 가거나 그게 어때요? 제가 어머님과 함께 집에 있겠어요. 그래도 그건 좀 아니잖아요. 결혼을 한 지 첫 명절인데 만약 당신이 빠진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는 거기 가면 불편할 텐데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엄마를 보고 같이 가자고 말했지만 시모도 끝까지 큰 집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남편도 괜찮다고 해서 마음은 찝찝했지만 15만 원을 남기고 제가 남편의 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큰 집에 도착하자 큰 아버지, 큰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남편과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아, 우리 귀엽고 소중한 조카 윤호랑 며느리가 왔네요. 둘 다 밥을 먹지 않아 와서 큰 엄마, 얼른 밥을 차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남편의 큰 집과 작은 집 가족들은 남편을 막내 늦둥이처럼 예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다 남편의 아내인 저도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10명이 넘는 남편의 가족들 중 시어머니의 안부를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남편도 가족들에게 시어머니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 상황을 보고 나만이 시어머니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큰 어머니, 혹시 작은 반찬통 하나 있을까요? 전혀.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갈 때 조금 가져가고 싶어요. 지민이가 삐쩍 마르고 입이 짧아 보여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좋아하는 걸 깨달았어요. 잡채도 함께 챙겨 드릴까요? 제가 먹을 게 아니라 집에 계신 저희 어머님께 드리려고 해요. 어머님께서 큰 집에 오시는 줄 아시고 명절 음식을 따로 준비하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전을 챙겨 시모님께 가져다 드릴 계획이었는데 대어머니께서 표정을 싹 고쳐 냉소적인 말투로 말씀해 주셨어요. 찜이나 생각해보니까 너 챙겨줄 천이 없을 것 같다. 지금 있는 것으로는 여기 계신 식구들이 한 끼 더 먹을 수 있어요. 있을랑 말랑하는 양이라서 안 될 것 같네. 미안하다. 너희 시어머니 먹이고 싶다면 근처에 있는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전부 파는 걸 구해서 먹여라. 시모에게 나눠줄 전이 없다고 말한 뒤 주방을 빠져나가는 큰 어머니를 보며 느꼈습니다. 남편의 큰 집과 작은 집 식구들은 우리 시모를 싫어한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게 된 제가 남편을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랑 큰어머니 사이가 안 좋으시다. 아까 내가 어머님께 가져다 드리게 전을 좀 달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먹어야 된다고 줄 거 없다며 딱 잘라 말씀하셨어. 눈앞에 전이 한 무더기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큰어머니가 우리 어머님을 싫어하시는 것 같다고 봤어. 같아서 말이야. 당신 큰 어머니 앞에서 엄마 이야기 꺼냈어.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그 오래전에 엄마가 우리 큰 어머니한테 아주 큰 잘못을 한 게 있어서 큰 어머니랑 큰 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안 좋아해. 그래서 엄마도 여기 안 오려고 했던 거야. 앞으로 다시는 우리 큰 집 식구들 앞에서 엄마 이야기 막 꺼내지 마, 알겠지? 시모가 도대체 큰 어머니에게 어떤 큰 잘못을 했길래 가족들이 시모를 단체로 왕따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왕따라는 단어 자체가 자극적이긴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해서 시모건이지만 남편이 집에 먼저 돌아가도록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엄마를 혼자 집에 두고 와서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지금 집에 가도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테니까. 먼저 가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래요? 당신도 여기 있으면 엄마 때문에 불편할 거예요.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렸으니까 저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명절에 혼자 집에 계시다 보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먼저 가볼 테니 당신은 다른 가족들께 잘 말해주세요. 염려되어서 시모가 계속 마음이 쓰였던 나는 혼자 있는 시모를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모는 혼자 돌아온 나를 보고서부터 왜 돌아왔다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거기 있지 왜 왔어?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단다고. 지민이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어머님. 혼자 집에 두고 가서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나저나 어머님은 식사하셨어요? 아직 안 드셨으면 저랑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요? 오는 길에 보니까 식당이 꽤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시모는 왜 왔냐고 하시면서도 제가 돌아온 게 반가우셨는지 저랑 둘이서 보내는 추석 내내 싱글벙글이셨습니다. 시모와 또 하나의 추억을 쌓은 추석이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괌으로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그저 이틀 뒤에. 괌 여행 일정이 정해졌으니 큰 어머니와 작은 어머니, 그리고 형수님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괌에서 휴가를 즐기려고 해요. 추석 기간 동안 여자들이 차례 음식 준비로 고생했다고 남편들이 여행을 선물로 보내주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당연히 같이 가실 수 없으시니 난 그래서 안 가려고 했고 명절에 한 번도 일손을 돕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끼어가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매달비들과 돈을 모아서 보내주는 거라서 당신도 잘 다녀와요. 엄마는 당신이 없는 동안 나 혼자 챙기고 여행을 떠날 거예요. 최근에 당신이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가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추석 연휴 때 함께 가자고. 고생하는 아내들을 위해 남편의 사촌들이 돈을 모아 아내들을 괌 여행으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시모를 빼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까지 같이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떻게든 나를 여행시키고 싶었는지 저를 몰래 제 여권으로 티켓을 발급받아 두었습니다. 만약 티켓을 취소한다면 환불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행을 가서 오라는 데만 엄마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엄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렇게 마음을 쏟는다면 돌아올 때 선물로 비싸고 좋은 한 가지를 사다 주든가요? 공짜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데도 얼마나 가기 싫은지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여행에 갔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제가 가기 싫다고 징징대자 시모가 말했다. 지민아, 나만 아니면 즐겁게 놀다 올 수 있는 여행이었을 텐데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여행 가기 싫어하니까 내가 마음이 안 좋다. 이왕 가는 거니까 너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다 와. 나는 윤호가 그 강원도 바다에 데리고 가준다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올 거다. 네 어머님, 그래도 저만 가서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저랑 어머님이랑 같이 더 좋은 곳으로 가요. 아시겠죠? 식사 거르지 마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남편에게 시모를 잘 부탁한다며 꼭 좋은 곳에 모셔서 맛있는 것을 많이 사드리라고 심심하게도 당부를 하고 괌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모를 두고 혼자 여행을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막상 가서 쇼핑도 하고 수영도 하니까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놀기까지 했더라고요. 시모에겐 죄송했지만 오랜만에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저희 꽃집에 시든 꽃을 관리하러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모의 친구분들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민아, 내가 지금 너희 시어머니가 사라진 걸 알고 있냐?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사라졌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한테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내 시어머니가 윤호랑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실종됐다고 해서 경찰들이 수색하고 난리였다고 하더라. 여기서 이렇게 있어선 안 돼. 빨리 집에 가봐. 시어머니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부터는 정신이 나가 버렸던 것 같아.
가게 문도 제대로 잠그지 못하고 집으로 달려갔어. 집에 가니 남편이 혼자 덩그러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 어머님이 실종됐다니 이게 다 왜 이러는 거야? 따질 수밖에 없었어. 무슨 소리야? 아주머니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야? 어머님 안에 계시지. 제 물음에도 남편은 대답을 하지 않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은 여행을 갔다 이틀 뒤에 엄마를 만나러 강원도에 갔는데 그 아침에 눈을 뜨니 엄마가 한 장의 편지만 남기고 사라져 있었어요. 엄마,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남편이 건넨 종이에는 그리 길지 않은 시모의 마지막 유언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미안했다고 하셨어. 지금은 너와 지민이에게 짐만 되는 존재인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 지민이와 잘 살 거라. 부디 먼저 떠나는 어머니를 용서하지 말아요. 제 눈으로 시모가 남긴 유언을 확인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민은 결코 그런 선택을 하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지민은 제가 긍정 요정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긍정적인 분이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어머님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신 분이셨잖아. 여보,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여보, 어머님이 사라지신 곳이 어디야? 내가 가서 찾아볼게. 지민아, 이미 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전문 다이버 불러서 바닷속도 살펴봤어요. 뒷산까지 올라가서 다 뒤졌어요. 근데 엄마가 사라진 그날이 마침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더라고요. 경찰대에 따르면 엄마가 먼 바다로 휩쓸려 갔다고 해요. 시모의 죽음은 우리 부모님들의 죽음보다 더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시모를 찾을 때까지 장례식을 미루는 게 어떨지 제안했지만 아들인 남편의 결정에 따라 저는 괌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모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여보, 어머님이 돌아오실 수도 있고 사라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희망을 가져서 좀만 더 찾아보고 장례식을 치르는 게 옳은 결정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너무 섣부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장례식장에서도 제가 남편에게 시모를 더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고 설득을 하자. 옆에서 듣고 계시던 큰 어머니가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제발 그만 좀 해라. 우리 윤호 좀 그만 괴롭히라고. 지금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은 아들인 윤호야, 윤호라고.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쉬웠겠어. 자기도 해볼 만큼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거지. 너는 내가 순종적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렇지만도 않구나. 재수씨, 마음 힘든 거 저희도 잘 알아요. 근데 제가 봐도 윤호가 내린 결정이 맞는 것 같아요. 찾을 수 없는 사람을 찾는다고. 장례식은 질질 끌 필요 없이 윤호랑 가족들 마음만 힘들 뿐입니다. 남편의 친척들은 오래전부터 시어머님을 싫어하는 것인지 시어머님이 실종된 것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고 딱히 걱정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았던 시어머님의 장례식을 끝내고 나서야 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놓고 있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닫아두면 꽃도 시들 것 같습니다. 어제 가게에 갔는데 다시 문을 닫은 걸 보네요. 여보, 미안한데 제가 지금 가게 문 열어서 꽃들 좀 모두 버려줄게요. 지금은 가게 문을 열고 싶지만 열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당신이 그 모습을 계속 보는 게 제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혀서 싫었는지 매일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말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왜 당신은 제게 이해와 지지를 주지 않는 거에 대해 이해해주지 못하는 건가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막말을 하지 않아도 속이 시원해질 텐데요. 지금 하는 행동이 옳지 않아서 그렇죠. 내가 아들이어도 훌륭한데 여자마저 왜 그러는 걸까요 말이죠? 집안의 가사도 모두 할 줄 알아요. 엄마가 없으니 집안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남편은 소문난 효자였는데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이와의 관계도 계속 멀어져만 갔죠. 그래서 6개월이란 시간이 빠르게 가버렸지요.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어느 정도 정신이 회복되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나 밖에서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도 힘든데 자기가 더 힘들다고 집안일도 가게일도 내팽개치는 당신같이 이기적인 여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여자를 만났어요.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니까. 이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바람피운 사람이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당신 머리에 나사가 풀려서 제정신이 나간 바람에 바람피우는 걸 왜 내 탓을 하냐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이혼이라도 해달라는 말이에요?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당신이 회복되는 대로 이혼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멘탈이 강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울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나도 그의 약한 여자와 함께 살면 나 또한 그러한 일을 겪을 것 같아서 두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나와 이혼하길 원한다는 말이에요. 나가서 전셋집을 구할 돈은 줄게. 깔끔하게 합의해서 끝내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를 통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는 남편에게 이혼당할 것 같아서 6개월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정신을 다시 차리고 살게 되면 남편이 다시 내게 돌아올 거라고 믿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비가 오면 저녁 손님은 없겠다 싶어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급하게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민이 맞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니 가게 문 앞에는 비에 젖은 환자복을 입은 시모가 서가 계셨습니다. 순간 죽은 시모가 귀신으로 나타난 줄 알았어요. 놀란 죄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시모가 나에게로 다가왔다. 지민아, 나다네. CM이 제 정신 좀 차리게 해줘. 이러한 말을 시모가 했다. 손을 잡는 시모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지자 나는 제 눈앞에 있는 시모가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시모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것이었다. 어머님 맞으시죠? 어머님,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다들 어머님 돌아가신 줄 알고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해요. 지민아, 나 죽지 않았어. 나 아직 살아있어. 제발 나 좀 구해다오. 일단 경찰서에 같이 가자. 어머님, 일단 윤호 씨에게 연락할게요. 윤호 씨랑 같이 가면 안 돼요, 지민아. 윤호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과 나 둘이 가야 돼요. 남편에게는 전화해서는 안 된다고 시모가 말하면서 시모가 사라지신 동안 로망을 나눠서 나타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모가 너무 불안해하셔서 일단은 시모가 말하는 대로 남편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시모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시모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경찰관님,
제 아들놈이 강원도 바닷가 여인숙에 데리고 가서 쟤를 협박했다고 말하고 제가 남긴 유서는 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쓰게 하려고 협박하여 쓴 거예요, 제가. 아들이 시킨 대로 유서를 써주었더니 아들이 땅끝마을 근처에 있는 동네 요양병원에 저를 가두어 넣었어요. 어머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다 사실이에요. 윤호 씨가 정말 어머님께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윤호 씨가 왜 어머님께 그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몸을 벌벌 떨며 말하는 시모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소문난 효자인 외동 아들인 남편이 시모에게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몰랐던 남편의 태어난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윤호는 내 친자식이 아니에요. 나는 윤호의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였어요. 자식들은 있었지만 윤호 아버지와 윤호 친인척들로부터 다양한 압박을 받으며 그들끼리 집을 나간 지 오래되었다. 남편이 시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이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윤호가 나를 대해주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었고 우리 아이들의 실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내게 재산을 넘기고 죽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는 동안 미안해했다며 말했는데 나는 그 큰 유산을 받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윤호가 나를 대해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나를 평생 엄마라고 불러주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나를 엄마라고 불러내고 함께 살자고 하며 우리 집에 짐을 싸들고 들어왔다. 어머니, 왜 윤호 씨가 돈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도 내쫓지 않으셨나요? 혼자 아무도 없이 살기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윤호가 우리 집에 와서 제 아들 역할을 해줘서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거짓된 행동이었지만 윤호가 제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거든요. 시모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이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여줬더니 시모도 마침내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렇게 저희와 시모는 경찰서에서 오래 품 안에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시모를 요양원에 버린 사실이요. 남편은 확인되자마자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시모를 죽은 것으로 위장한 계획을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남편의 큰 집 가족들과 작은 집 가족들이 함께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남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님을 위장하려고 일부러 나를 괌으로 여행 보냈던 거였구나. 여보, 나는 진짜 억울해.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하자고 하자 나는 말대로 했을 뿐이야. 아, 진짜야. 당신은 내 말을 믿어야 해. 당신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당신이 주도한 일이라고. 당신이 도와주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다던데 이미 당신이 가족들을 배신한 지 오래된 것 같아. 제발 솔직하게 나에게 말해줘. 시모가 죽은 것을 위장하고 요양원에 버린 동범이 남편의 친척들도 하나 둘씩 구속당하게 되었을 때 큰 어머니가 저와 시어머니를 찾아왔다. 이 모든 일은 윤호가 저질렀고 저지른 일이야. 윤호도 가식을 피워 동서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며 동서가 최선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쓰러진 척 위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들을 도와주게 되었다. 큰 어머니께서 지금 온 이유가 모두 소용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윤호 씨가 계획한 일이 범죄임을 몰라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었나요? 다들이 그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고 계셨으니까요. 안타까워해서 윤호가 동서를 억지로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예요. 돈 이외의 이유가 있다면 윤호가 동서를 모시고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이겠죠. 큰 어머니가 시모를 찾아온 이유는 그 식구들이 구속되어 있어서이지만 남편에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서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 찾아온 거였습니다. 동서 사망 신고만 하면 바로 유산이 물려받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나눠줄 거라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동서의 자식들 때문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동서의 자식들을 찾는 데만 한 세월이 걸리고
동네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만 한 세월이 걸려서 윤호가 동서의 재산에는 전혀 손대지 못했어. 뭐야,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 된 일이야.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윤호는 벌을 받아야 돼. 시모의 자식 때문에 결국 시모의 재산에 손대지 못하고 있던 남편은 살아 돌아온 시모 덕분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남편이요. 가장 큰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에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근데 그 요양원에서는 어떻게 빠져나오셨다고 했죠? 거기서 사람들 감시가 심했을 텐데 빠져나오기 힘드셨죠?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눈에 불을 켜고 나를 감시했다니까. 그러더니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원에 식품을 납품하러 오는 차가 있다는 점을 알았어요. 그 기사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더니 요양원 사람들이 몰래 나를 거기서 빼내주더라고요. 그분이 없었으면 아마 평생 거기서 갇혀서 죽었을 텐데 시모는 그 기사분을 찾아 꼭 보답을 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를 찾으면 찾게나마 돈으로 보상하고 싶은데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나 때문에 일자리가 끊긴 건 아닐까 걱정돼. 어머님,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좋은 일 하신 분이셨으니까 분명 그분에게도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수소문 끝에 시모를 살려준 기사님을 찾아내었고 시모는 그 기사님에게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갑자기 저에게도 두꺼운 돈 뭉치를 건네셨어. 지민아,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하지. 돈 가지고 가서 여기서 있었던 일들은 다 잊고 새 출발해라. 너라면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니, 지금 제게 떠나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저는 부모님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어머니께서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직 윤호 씨와 이혼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윤호도 없는 집에서 언제까지 나와 함께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노인분이 젊은 여자 발목을 잡는 듯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서울에서도 큰 집을 장만할 수 있을 테니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시모는 저에게 고향인 서울로 돌아가라고 하셨지만 제가 시모에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모께서 건네주신 돈을 받지 않고 시모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가게를 2년 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못 올라가요. 2년 동안은 꼼짝없이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 어머님이 2년만 참으세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너 때문에 정말 못 산다 못 살아요. 그럼 딱 2년만 더 여기서 지내고 2년이 지나면 직접 나가서 살아볼게요. 시모는 어쩔 수 없다며 결국엔 죄를 내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도 없는 집에서 시모와 둘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얼마 전에 끝났어요. 제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자 누구보다도 시모가 기뻐했습니다. 그 돈이 너에게 가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윤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의 절반을 남겨주신데 아닌 척해야겠어요. 글쎄, 윤호랑 윤호 친가 식구들이 나한테는 절대로 못 준다고 찾아와서 욕하고 협박하는 바람에 내가 재산을 포기하고 윤호에게 다 넘겨주게 됐지 뭐니. 내가 여기 시집와서 구박당하고 내 새끼들을 잃은 걸 생각하면 그 돈을 꼭 받았어야 했는데 그땐 내가 혼자라 힘이 없어서 한 푼도 챙기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이거 어머님 돈이네요. 제가 어머님께 되돌려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그동안 서럽고 억울했던 마음 이걸로라도 푸세요. 아니다. 내 손에 들어온 적 없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어쨌든 그 돈은 내 돈이야. 그러니까 그 돈을 쓸데없이 쓰지 말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사용해. 그 이후로도 좋은 일은. 계속해서 발생한 사건은 남편이 시어머니의 죽음을 은폐하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선 시어머니의 자식들이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자식들은 서로를 껴안고 많은 시간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이별했던 가족들이 지금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자식들아, 지민이는 나의 며느리가 아니라 막내딸이야. 그러니 너희도 지민이를 막내 동생으로 대해주어 사랑으로 대해주길 바란다. 여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막내딸로 소개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녀들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게 막내딸로 받아준 시모에게 저는 지금 어머님이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와 평생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물론 영원히 엄마를 모시고 살 거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을 거래요. 지금까지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엔 결말은 해피엔딩인 걸 보면 저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좋은 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